안녕하세요. 김창희 한의사입니다. 드디어 최종회입니다. 암에 관한 서적을 리뷰하기로 결심하고 첫 번째 책으로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취해야 할 50가지 필수 수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자도 암 생존자이면서 수많은 생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암 투병에서 살아남은 분들의 공통점을 정리, 요약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암을 진단받으신 분에게 가장 먼저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책이 출판된 후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문장이나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내용입니다. 대규모 코호트 연구나 논문을 통해 암 치료의 최신 동향을 살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서적을 통해서 암 치유 정보를 얻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하지 못하는 보다 더 자세한 설명과 시험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대단원의 제목은 적극적인 여러분을 위하여입니다. 총 7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44. 정신적인 눈을 통하여 인생을 보십시오. 45. 개인의 정신적 성장을 중시하십시오. 46.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십시오. 47. 매일 한 사람씩 용서하십시오. 48.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49.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십시오. 50. 이 소망을 함께 나누십시오. 어떤가요? 마지막 단원 역시 마음,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의 절반 이상은 마음과 정신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뀜으로써 육체가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암으로 인해 변한 인생. 암 생존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에 걸린 이후로 나는 인생에 더 많은 것들을 봅니다. 40세의 췌장암 환자인 피터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나는 식탁을 둘러보았는데 거기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보다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잠재력으로 가득 찬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기 위해, 서로 사랑하기 위해, 서로를 돌보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엄마가 말다툼하는 모습이 본인을 짜증나게 하는 소음이 아닌 서로에 대한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암 환자 폰티는 내가 수술해서 깨어났을 때 남편이 옆에 있었고 어린 딸의 크고 검은 두 눈이 나를 보고 있었어요. 딸은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참으로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항상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족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감사함을 못 느끼는 것이 가족이죠. 공기나 물처럼 항상 곁에 있기 때문에 자칫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암 경험자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가족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고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런 가족 간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약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내적 태도인 마음을 바꿈으로써 인생의 외형을 바꿀 수 있다. 저자는 정신적 성장을 독려합니다. 암을 딛고서는 진정한 승리는 개인의 정신적 성장이라는 영양 공급 속에서 실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인생은 개인의 정신적 성장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죠. 건강할 때나 모든 일이 원만할 때에는 큰 고민이나 사색을 안 하기 마련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살피기보다는 일이나 사업, 외부의 일에 골똘하게 되죠. 하지만 암을 진단받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외부로만 향했던 눈이 안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아니, 살펴야만 합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야만 합니다. 육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도모할 때 강력한 치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그 자체가 커다란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건강을 보상으로 가져다 주죠.
용서한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과의 화해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한 꽁꽁 묶여진 매듭을 푸는 것입니다. 뭉쳐있는 감정은 기운의 뭉침을 만들고 이는 암이라는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할 때 몸은 치유됩니다. 매듭은 풀리고 덩어리는 녹습니다. 영성과 자기계발 분야의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인 루이스 헤이는 그의 책 치유에서 용서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후회, 슬픔, 상처, 두려움, 비난, 분노, 복수 등의 부정적 마음 상태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의 훈련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시 소개해 봅니다. 짝이 있다면 짝이 당신에게 고마워, 이제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라고 말하도록 하세요. 혼자 할 경우에는 당신이 용서하려는 사람이 이 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최소 5분에서 10분간 시행하세요. 당신 마음에 남아있는 응어리를 찾아서 버리세요. 그런 다음 자신에게 집중하여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세요. 내가 무엇 못한 걸 용서한다. 이렇게 5분 정도 말하세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묵은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감정을 통제하세요. 흔히들 화내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암 환자에게 감정을 쌓아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가끔씩 화를 내는 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참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화내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서 화내는 대상을 생각하기만 해도 화가 나거나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저자는 그것을 원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를 냈지만 감정이 풀리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마음에 남아서 자신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감정 표현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동양 철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성과 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성은 하늘을 닮은 선한 성품으로 인, 의, 예, 지를 말하고 정은 땅과 기후의 변화와 같은 마음의 표현형으로 희, 노, 애, 락, 비, 공, 경 등과 같은 감정을 말합니다. 기쁨, 슬픔, 노여움, 즐거움, 두려움 등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날씨가 맑은 날도 있고 먹구름이 끼고 태풍이 올 때도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루 중에 수십 번씩은 바뀝니다. 우리는 감정을 표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쌓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그것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한의학의 사상체질의학에서는 너무 심한 감정의 변화로 병이 온다고 봅니다. 너무 기쁜 감정도 오래 가면 안 되고 너무 슬픈 감정도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충분히 느꼈다면 다시 평상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평상심으로 돌아와야 할까요? 화를 내다 보면 전보다 더 심하게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화라는 감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화는 더 큰 화를 부릅니다. 감정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감정이 아닌 사건 자체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사실 화가 난다는 건 무언가 잘못된 점을 바꾸고 싶다는 것이죠. 화에 집중하지 말고 해결할 점에 대해 집중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본인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다른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감정은 수그러지게 됩니다. 감사와 사랑. 저자는 이 책의 마지막을 감사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운에 가장 가까운 것이 감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기쁨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 감사입니다. 사실 위에서 이야기한 평상심으로 돌아옴의 끝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평상심입니다. 우주의 기운이며 치유의 기운입니다.
저자는 암에 걸려 있더라도 치료 중에 있다 하더라도 또한 당신의 생애에 가장 암담한 시간 속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과 관계된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 사랑, 가족, 친구들, 아름다운 자연, 신의 존재 등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실제로 치유 효과가 있음을 암 생존자들은 확신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오기 때문입니다. 암 환우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 중 하나가 감사 노트를 만들어 매일 5가지 이상 감사할 일을 적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함을 찾게 되면 내 인생 자체가 감사로 넘쳐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역시 감사만큼 강력한 치료 효과를 보여줍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타인에 대한 사랑을 우선 떠올리지만 저자는 우선 당신 자신부터 사랑할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울로 본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직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에 나와 눈을 마주치고 본인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라고 3번씩 해보세요. 자기 사랑은 많은 환자에게 있어서 회복의 진정한 출발점이 됩니다. 사랑이란 치료에 있어 처음이자 마지막 단어이고 스트레스를 잠재우는 훌륭한 진통제이며 암에 대항하는 단 하나의 진정한 신비의 총알이자 암과 싸우기 위한 강력한 예방주사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으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 자체가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조건 없는 사랑의 대상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까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취해야 할 50가지 필수 수칙 리뷰를 6차례에 걸쳐 유튜브로 보내드렸습니다. 암 치료가 수술, 항암, 방사선의 표준 치료와 암요양병원이나 암한방병원의 면역치료만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자기사랑과 용서, 마음가짐이 암 치유에 꼭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 치유 정보는 계속됩니다.